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발간한 세계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율이 세계 최고로 추산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2047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저출산, 비혼문화로 불거진 현상인데 인구 감소는 곧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한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전체 인구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노동인구는 17%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요 국가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 줄면서 한국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 3위로 올라선 반면 자주 상위권에 올랐던 과학자는 10위권밖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 학생 2만 4천여 명과 학부모 1만 6천 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버는 지난해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한 해 만에 2계단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는 작년에 12위였다가 올해는 제과제빵사에 밀려 13위로 인기가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되면서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앞으로 바뀌게 될 모습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정문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김민식 군. 민식이법 통과로 우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신호등이나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과 안전 표지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담은 하준이법 통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제 경사진 주차장은 미끄럼 방지 고인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생명 안전을 담은 법안 5가지 중 통과된 법안은 2가지. 어린이 응급처치 의무화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어린이 탑승 차량 신고 의무화를 담은 법안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인이법은 현재 소위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태호 유치원이법하고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민식이, 하준이, 미처 꽃 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들은 또래 친구들에게 안전을 선물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어에 쇼핑몰 후기를 쳐봤습니다. 여성들의 속옷 착용 후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를 공유하며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사진을 보고 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고 품평을 하고 음란물로서 계속적으로 소비하려는 문화가 강하게 생겨난다고 생각을. 민망할 정도의 사진들 속에는 특정 직업을 주제로 한 코스프레 복장도 많습니다. 특정 직업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고요. 그리고 간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잖아요. 이 간호사들의 전문성이나 또 자기 직업에 대한 정체성, 사명 이런 부분에 상당히 상처를 주는 부분.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쇼핑몰 광고인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딱히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체적인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일단 뭐 파악을 해야 안 알려주셨으면 몰랐어요. 상품 모니터링을 뭐 강화해 가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보기 민망할 정도의 사진을 인터넷에 노출하는 쇼핑몰과 규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정부 당국의 판단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찬바람이 수그러들자 미세먼지가 급성입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매우 나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하루 3번 10분씩 환기를 하고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뿌연 하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게 착용하고 마스크와 얼굴 사이가 뜨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합니다. 이런 날 운동하는 거는 건강에 득보다는 해가 된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으니까 운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옷은 빨리 세탁을 하시고 피부나 얼굴, 눈에 이렇게 묻어있는 먼지를 갖다가 샤워를 통해 가지고 싹 한번.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들 질환에 취약한 이들은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의들은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 즉시 벗고 전문의와 상담 후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태블릿 PC로 주문을 한 뒤 조금 기다리자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음식을 들고 나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처음 도입한 무인 서빙 점포입니다. 소비자들은 신기해합니다. 완전 신기하고 재밌어요. 로봇가 엄청 멋있었어요. 이 업체는 서빙 외에 결제 등의 무인 시스템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비대면 서비스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류 매장 입구에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장 전 제품에 무선 주파수 기술이 적용돼 손님들이 원하는 제품의 위치와 수량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직원을 마주칠 일은 계산대 앞에서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 역시 이 같은 무인 매장을 늘리고 내년 초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무인 비대면 서비스 확장이 불러올 일자리 감소,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돼 있는가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 위기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거나 무인화 바람으로 밀려날 기술 소외 계층이나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없는 신혼부부 비율은 1년 전보다 더 높아졌고 맞벌이일수록 집이 없을수록 자녀를 덜 낳았습니다. 또 전세와 집값이 오른 탓에 신혼부부 85% 이상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는 모두 105만 2천 쌍. 이 중 자녀가 없는 부부가 42만 3천 쌍으로 40%를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2.6%포인트 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벌이 신혼부부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외벌이 부부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겁니다. 또 집을 가진 신혼부부는 무주택 부부에 비해 자녀를 출산한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동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이른바 워킹맘들의 육아 걱정 해소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육아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화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직장에서 여전히 그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특히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이런 사회 문화가 빨리 바꿔져야 하지 않으면.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2017년보다 1.7%포인트 늘어 전체의 85%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억대 빚을 지고 있는 신혼부부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대출 잔액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금액도 지난해보다 11% 이상 높아진 1억 원으로 오른 전세와 집값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유명 주얼리 브랜드 회사가 10만 원 넘는 가격에 파는 어린이용 가죽 가방입니다. 그런데 가방 금속 로고 장식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나비 기준치의 115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유아용품 제조사인 한 업체의 겨울 점퍼 모자 테두리 천연 모피에는 시력이나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포말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3배에 이르게 나왔고, 한 중소기업의 어린이용 머리띠는 기준치의 1,300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석 달간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성 조사 결과 수거 명령이 내려진 99개 품목의 일부입니다. 전기용품이 35개, 생활용품이 17개고 어린이용 제품이 47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포말데하이드나 납,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기용품 중 겨울에 많이 쓰이는 난방 제품 26개는 화재 내지 화상 위험이 있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한 전자매트는 내부 전열 소자 온도가 기준인 95도보다 최대 48도를 넘어 화재나 화상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 유통매장과 연계된 유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리콜 제품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해당 제품을 수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산 한우보다 저렴한 게 장점인 수입 쇠고기 값이 껑충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미국산 냉장 갈비살은 1년 전보다 46% 급등했고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15% 뛰었습니다. 호주산 냉장갈비도 작년보다 6%, 평년 대비로는 12% 올랐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구워 먹으려고 사는데 예전에는 할인 받고 하면 10,000원 미만으로도 많이 샀는데 요새는 할인을 해도 10,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처럼 가격이 뛴 것은 바깥 사정 탓이 큽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11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육류 가격이 2009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매우 큰 반면 세계적인 공급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 이러한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쇠고기와 양고기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육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폭락했던 국산 돼지고기 값도 평년 가격을 되찾고 있고 한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고기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속 수분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 성분인 나트륨.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나트륨 배출이 안 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위점막을 손상시켜 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고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도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짠 음식이 단 음식 섭취 욕구도 덩달아 높여 과식을 부르고 살이 찌기 쉬워 혈압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물에 밥 말아서 그 국물 다 드시려고는 하지 마셔라. 매운 음식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극적으로 그렇게 더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피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적정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은 식품 100g당 120mg 미만 정도. 전문의들은 나트륨 권고량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국물이 있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야채와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지난 12월 13일 2019년도 가족 친화 인증 및 정부 포상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워라밸이 중시되는 요즘 가족 친화 제도는 이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제도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수상을 하게 된 기업 및 기관에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표창 4개사, 국무총리 표창 5개사,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은 10개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2개사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롯데 알미늄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 사용, 남성 육아휴직자 프로그램인 데디스쿨, 여성 인재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자녀 돌봄 휴직 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사부터 은퇴기까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라이프 사이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워라밸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특히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S병원의 경우 신년 근속 직원 해외 크루즈 여행, 사내 결혼 포상 금제, 24시간 부설 어린이집 운영 등이 돋보였습니다. 부족한 게 아주 많은데 상을 주시니 좀 송구스럽네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응원으로 알고 더욱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혼모의 건강한 양육 지원 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인재근, 권미혁, 정은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양육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중간에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혼모 양육 지원 사업 중 2015년부터 516명의 미혼모와 자녀가 참여한 자조모임 활동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자조모임 활동 사례 발표를 한 동갑내기 팀은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견하고 알지 못했던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와 함께 지내 더 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미혼모 양육 지원 사업 자조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98.4%가 양육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자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도 93.4%였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미혼모 양육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 햇살이 배추밭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아침이었어요. 알박 세상으로 나온 애벌레는 무척 기뻤어요. 기쁨도 잠시 자신의 모습을 본 애벌레는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 몰라, 난 조그맣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태어났잖아. 애벌레가 슬퍼하고 있는 그때 배추흰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엄마였지요. 아가야, 힘내렴. 나비가 되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단다. 얼른 날고 싶은데 언제 나비가 되나요? 배추흰나비는 안쓰러운 눈으로 애벌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예쁜 나비가 될 수 있어. 애벌레는 배추흰나비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서 예쁜 나비가 될 거야. 애벌레는 배가 고파서 알껍질을 먹었어요. 그리고 배춧잎을 뜯어먹자 키가 점점 자라서 몸이 커지고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개미들이 놀렸지요. 아유, 징그러워. 넌 다리도 없고 터듬이도 없니? 옆에 있던 무당벌레도 말했어요. 몸매가 저게 뭐야? 그러나 애벌레는 꼭 참았어요. 두고 봐. 난 예쁜 나비가 되어 꽃동산을 날아다니며 좋은 소식 전하는 꿈을 꼭 이루고 말 거야. 애벌레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배춧잎도 부지런히 뜯어 먹었어요. 비가 오면 배춧잎 뒤에 숨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배춧잎 줄기를 꽉 붙들었어요. 5잠을 자고 난 어느 날 마지막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갑자기 몸이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딱딱해지지? 껍질 안은 너무 어둡고 답답해. 하지만 애벌레는 이 어려움도 이겨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니 껍질이 쫙 쪼개지면서 나비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아가, 축하한다. 드디어 해냈구나. 엄마, 나 나비 맞아요? 그럼 넌 아주 예쁘고 자랑스러운 배추잎 나비지. 배추잎 나비는 꽃동산을 훨훨 날아다니며 좋은 소식을 여기저기 전했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화를 내는 겁니다. 실수를 비난하고 꾸중하기보다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요. 날선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